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명 포항의 세계 사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부부의 세계의 이름을 따서 포항의 세계라는 이름을 달고 퍼지고 있는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온라인에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결혼 2달 만에 남편이 결혼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가 포항에 준비해둔 아내의 신혼집에서 결혼 3일 전까지 살기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둘은 아내를 욕하고 비웃으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부모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뭔가 촉이 있었으면 결혼을 왜 했느냐, 꼴보기 싫다고 밥 안 차려주는 건 아니지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작성자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4개월 후 모든 사실을 친정에 알렸고 현재 이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린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전 남편은 반성은커녕 아내에게 왜 가족과 그 여자를 건드리냐며 되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불륜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답답함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불륜 남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더 이상 간통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된 판례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포항 상간 사건의 경우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이룰 수는 있지만 아내분이 신혼집에서 살기 위해 입주해서 혼수품과 소지품 등을 두고 점유를 개시했다면 주거 침입죄의 성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부정행위가 단순한 만남에 그친 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렀고 상간녀와 동거를 했다거나 임신에 이르렀다거나 이런 위자료가 증액이 되거든요. 포항 사건의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신혼집으로까지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했다. 이런 점들이 부정행위 태양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과 관련해서도 부정행위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다.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 할수록 위자료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혼 후부터 결혼 후 현재까지 이런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발각 이후에 반성을 하지 않고 난항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도 중요한 요소인데 포항 사건의 경우에는 부정행위 시작 이후에 부부 사이에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정행위가 결국 부부 사이가 나빠진 가장 큰 이유였고 그로 인해서 부부가 이혼에 이를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진단서로서 입증을 해가지고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어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